안녕하세요. 천안함TV 함장의 바다 천안함장입니다. 오늘은 평택에서부터 겪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택으로 이동하는 함정사관실에서 당직 사관이던 작전관과 저는 몇 번이고 극단적인 결심을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돼 돌아왔습니다. 입항 후 저는 함대로 올라갔고 작전관과 통신장 그리고 병기 선임하사가 먼저 가족 인터뷰를 했습니다. 격분한 가족들이 함장 면담을 요청했고 저는 예비군 훈련대 강당에서 기자단과 가족들 앞에서 당시 상황 설명과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도 참담했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으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함장이었던 지휘관이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 수백 명의 흥분한 가족들이 제가 탄 승용차로 몰려와 항의를 하시며 차를 부수는 순간 가까스로 이탈했습니다. 네가 죽고 다 살려왔어야지 네가 함장이야? 우리 아들 살았나 죽었나 빨리 말해. 아직도 울분 섞인 유가족들의 고함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가족이었어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다음 날은 헬기를 타고 다시 백령도 현장으로 가 탐색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계속되는 조사와 치료 속에서 실종된 전우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수도병원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전날 가까스로 잠든 제게 전우들이 꿈속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함정 사관실로 우르르 몰려와 제게 어디를 다녀왔다고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부하들을 무작정 기다리던 제 마음이 꿈을 통해 발현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당시 전우들은 환자복을 입었고 저는 전투복을 입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여론에 몰리던 국방부가 누군가는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의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아 아직도 카메라가 두렵습니다. 사건 발생 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한 달째 분향소에서 생존 장병들과 분향하던 일, 누군가 욕하며 저를 습격했던 일, 또 잊지 못할 연결식과 안장식, 부하들, 아니 내 가족들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너무나 아픈 순간들. 지금 저는 천안 함장으로서 46명의 금쪽 같은 부하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가득 찬 유가족들과 57명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생존한 부하들, 그리고 우리의 집이자 생명 그 자체였던 두 동강난 천안함을 제 마음속 깊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은 천안이란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하늘 아래 가장 편하게 지키기 위해 건조된 후 20여 년간 서해를 철통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피격 사건으로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와 우리의 숭고한 명예 두 가지 모두입니다. 사건 후 온갖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당시 저희 심정을 비유해 보자면 가족을 마중하러 나가던 깜깜한 밤길에서 복명강도에게 옆구리에 칼을 맞고 이후 저를 찌른 칼이 현장에서 발견되고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범인은 칼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범인 스스로 수사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목도할 수밖에 없음에 상실감과 좌절감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던 동네 사람들은
제가 돌에 걸려 넘어졌느니, 늙어서 뼈가 부러졌느니, 자해하거나 원래 앓던 병이 있어 넘어졌느니, 또는 길을 잘못 들어 빨리 지나가지 않아 다쳤다는 등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약 2년간 천안 함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대원들과 일심동체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끈끈한 전우애를 지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우를 넘어 가족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서로를 위해주며 고민이 있으면 해결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 바다 서해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와 사람들은 아직도 저와 우리 천안함 장병들을 아마추어나 젖먹이 폐잔병 마냥 매도합니다. 우리 104명은 프로였습니다. 서로가 형제요 아버지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침몰한 그 지점을 수천 번 이상 기동했습니다. 암초라니, 배가 고장이라니, 미군이 훈련 도중 오폭했다니, 피로 파괴라니, CCTV에도 나타났듯이 우리 늠름한 대원들이 전사한 바로 그 직전까지도 장비를 살피며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말하니 정말 뭐라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저를 살인마라고 합니다. 또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여태껏 악착같이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껏 몇 번이고 좋지 못한 극단적인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과 네티즌들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심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입항 후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후 겪었던 상황과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